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예. 현민이란 이름이 오늘 등장하네요. 청와대 행정관. 근데 엊그제 그 대통령 취임 100일 성과 맡은 자리 여기도 탁 행정관이 기획한 거 맞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왜 하한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잘했나 못했나 둘째 치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도 군인이 보면은 군인도 자기가 어떤 패스를 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 덕장이 될지 지장이 될지 아니면 용장이 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성향과 결부되어 가지고 하나의 뭐 성향이 나타나는 건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은 예.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소통, 맞아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형식이라는 면에 치우치게 되면은 소통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형식적인 소통이랑 그리고 또 내용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인데 형식적인 소통이 뭐냐면은 이런 신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게 형식적인 소통이라면은 예. 내용적인 소통은 뭐냐면 그 시점에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는 게 소통이거든요. 해법. 예. 근데 그런 어떤 후자에 해당하는 정무적 소통이 약간 부족했던 행사가 아니었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안보 위기라든지 아니면 또 계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제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지난 100일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과를 자축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축제로 했다면은 정부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것 이후에 그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그 평가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건 성과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상해서 좋아졌다가 성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이번엔 좀 무리하게 좀 기획된 행사가 무리한 아닌가. 행사였다. 그 100일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대통령 취임 보고대회였을 거예요. 대국민 보고대회. 네, 보고대회. 예. 이게 밤 한 몇 시부터였죠? 8시였습니까? 8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했는데 생중계가 됐죠. 저는 뭐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행사에 대한 성격 이해를 못한 분들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도 좀 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행사는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수위를 대신했던 게 뭔가 하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동을 끝내면서 전체 보고서를 내고 청사진을 다 내서 국민들에게 보고대를 다 했습니다. 이미. 예.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강화문 일본가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 있었어요. 있었죠. 약 20만 건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제안들의 공통되는 주요 이슈들을 여러 개로 정리를 했고 예. 그 정리된 것들을 해당 장관이나 해당 수석이 답변하고 또 마지막에 핵심적 이슈 2개에 대해서는 뭐 일자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국민이 제안한 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7월 10일까지 제안을 마감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1시간짜리 짧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행사의 내용은 제안에 대한 답변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 이슈도 7월 10일까지 이슈를 전달하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형식 정말 잘 됐고요. 장관과 수석과 대통령이 답변을 나누어서 하는 모습들은 좋았는데 예. 이제 최근의 이슈 왜 달걀을 안 넣느냐? 왜 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야기 안 하느냐? 말하자면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냈느냐? 그 불리한 왜 언급을 안 하느냐? 그 아래 저녁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계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그 UFG 그 얼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 그 계실 때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장소들이 다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려면 뭐든지 다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비판을 위한 비판도 좀 섞여 있다. 허성모 소장님은 대국민 보고대회 좋았다. 호평이다 이쪽이시고 야당에서는 전파 낭비다. 그들만의 장치였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다. 정치 쇼였다. 이런 비난이. 그러니까 왜 제가 쇼도 잘하면 좋은 왜 거예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형식적인 소통이라는 거는 그거 어느 정도 하면 사람들이 질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내용적인 소통. 그러니까 정책사한테 그 당시에 시의적절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보면은 그 행사에서 아무리 이제 초등학생이 제안했다고 하지만은 예. 이미 대본도 유출됐고요. 예, 그러니까 대본이 나왔어요? 각본이 있었던 걸로 유출되었고 그렇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이 과연 진짜 아까 허성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진짜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하는 형식이었느냐. 우리가 잘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뭐 다 언론에서 어제 보도를 했지만은 각본이 있었고 각본에 맞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이제 확인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과연 내용적인 소통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허성모 소장님. 예, 뭐 그 말씀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원래 각본이 있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제안했던 걸 정리해서 각본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석으로 그렇죠. 받는 게 그 아니라 제안자들 이미 중에 왔던 것 중에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왔던 것 중에 뽑고 그 제안자들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게 답변을 누가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는 거고 이거는 각본이 있는 행사예요. 그런데 그 전전날 했던 100일 기자회견하고는 다르다. 각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행사다. 근데 그런 걸 관계없이 이제 비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그 행사 자체는 굉장히 그냥 형식적 소통에 가까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가 와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물론 각본에 있는 질문이었긴 하지만은 유문화재 뭐 공사할 때 유물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거기서 어떤 정신 나간 장관이 거기서 저는 파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제 생각에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냥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담대하게 질문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도 좀 엉뚱한 질문이 이런 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너무 뻔한 질문이었다. 각본이 있는 질문이었다니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굳이 그 시간에 그 뻔한 질문하고 뻔한 답변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전두환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파괴하겠다 안 해요. 그건 특출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한테는 탁현민 행정관의 쇼 그날의 행사가 한가란 얘기고 소장님 같은 입장,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좋은 의견이면 그날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볼 땐 상할까가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하시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그런 비판을 또 야당은 하고 우리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달라. 근데 그런 주장은 과거에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탁현민 행정관이나 청와대 기획했던 분들도 이 비판에 대해서는 또 겸허하게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날 대국민 보고대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 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낙오되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또 야당의 굉장한 또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그러면은 부정하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대의민주주의가 항상 좀 왜곡되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의제에 의해서 뽑혀온 분들의 자기 기득권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로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소통도 늘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저는 이 발언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 같은 사람도 하다못해 정치라는 사람도 좀 신경 안 쓰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계란 살충제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좀 이거 알아서 공무원들이 잘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간접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우리가 맡긴 정부에 우리 일들을 많이 위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위임받아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부정하고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내려온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동작 안 하니까 우리가 나선 거지만은 굉장히 피곤한 얘기긴 합니다. 이게 돌아오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주변부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가 상한가를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상한가. 왜냐하면 상한가에 등장한 인물들도 큰 인물 두 사람을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 골라오셨네요. 네, 그렇죠. 허성무 소장님은 홍준표 대표. 허성무 소장님이 하한가로 홍준표 대표를 몇 번이나 골라오시던 분인데 이거 상한가예요. 상한가로도 이번에 제대로 골라오신 세 번째 골라온 겁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상한가입니까?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것도 있고 보수를 자기 중심으로 이제는 재편해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야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박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별게 아니다. 그냥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줄 서다 보니까 그거 간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일부 극소수만 제외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이런 면죄부를 줬어요. 그거 뭔가 하면 앞으로 내주를 쓰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내주를 써서 이제 신분을 세탁해서 내하고 같이 가자 이 이야기 하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제 바로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너가 당을 깨고 나가고 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냐 탄핵이냐. 그럼 출당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명분 되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잘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의 중심이 관심을 받게 되죠. 정치공학적으로 상한가다 이번 주에. 그렇습니다. 정치공학적 상한가 홍준표 대표를 찍으셨어요. 저는 이준석
바른정당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위원장한테 좀 질문 드려야겠네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가 될 가능성 몇 %? 지금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제로죠. 지금 자유한국당 제로입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혁신 상태로 보면은 뭐 제로죠. 저거는.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조치까지 간다면 명분이 됩니까? 합칠 수 있는? 뒤집어보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할 것 같아서 나온 겁니다. 예, 그게 지금도요? 예, 그 누가 그 옛날에 뭐 큰 차 타다가 이제 작은 차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새누리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죠. 지난 전당대회를 본다 하더라도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친박이 물러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정현 대표 당선되면서 혁신은커녕 오히려 최순실 덮어주고 하다가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혁신이 또 될까 좀 믿지 않는 그런 모양새죠. 못 보낼 거다. 출당 못 시킬 거다. 따라서 합당 0%다. 이 말씀. 아니 그 당시에 뭐 김무성, 유승민 다 몰랐던 걸 홍준표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근데 그건 법적으로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죄 판결이 나면은 법적으로 출당하게 당한 단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미리 예고하면서 뭐 일종의 어차피 될 거니까. 예방 주사를 마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 자연히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요즘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 당원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대통령 빼고 당소속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뭐 기초단체장 이런 사람들 징계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평당원이 됐잖아요. 예. 평당원도 중앙 그 윤리위원회에서 규제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하여튼 바른정당 뿐이 아니래요. 0%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됐습니다. 예. 골라오셨는데 짧게 이유 듣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전 국민의당 분들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지율 수치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라는 큰 목표를 세워버린내가지고 거기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당선까지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서울시장 당선? 네. 그런데 어쨌든 현재 국민의당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반전의 기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약간 유의미하고요. 예. 지금 그리고 뭐 전당대회 흥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전당대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가 이 큰 목표를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놓고 이제 당이 다시 동력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의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때 여기서 얘기했어요. 뉴스쇼에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다시 뉴스의 중심에 올라서고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뉴스가 되는 게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큰 이제 부담이긴 한 게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한 몇 주 있으면 이제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여론조사 돌릴 거거든요. 서울시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주자들과 붙일 텐데 거기서 숫자 안 나오면은 뭐 2배로 이제 뭐 타격 입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소장님. 글쎄요,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흘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은 굉장히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출마 선언을 하도록 또 이야기를 하도록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압박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당히 받아 안으면서 화제를 자기 중심으로 전환시켜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뭐 이걸 가능성을 열은 거는 전략적으로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당 대표라도 돼야 지금 되는데 결국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당 대표 되는데 오히려 한기가 오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카드라고 보고 저는 열었다고 봅니다. 역시 안철수 전 대표도 정치공학적인 상한가 이렇게 주신 거네요. 굉장히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대신 민심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 한 방에 이것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거 이택수 대표한테 돌려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런데 뭐 오늘부터 어쨌든 그 전자투표는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 대표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이런 거 못 돌린 이유가 그 정치적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돌린 것도 조심스러워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하한가 보드에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전략가와 탁현민 행정관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새누리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 최근의 이슈 왜 달걀을 안 넣느냐? 왜 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야기 안 하느냐? 말하자면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내느냐? 그 불리한 왜 언급을 안 하느냐? 그 아래 저녁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계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UFC 그 얼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 그 계실 때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장소들이 다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려면 뭐든지 다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비판을 위한 비판도 좀 섞여 있다. 허성모 소장님은 대국민 보고대회 좋았다, 호평이다 이쪽이시고, 야당에서는 전파 낭비다, 그들만의 장치였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다, 정치 쇼였다, 이런 비난이. 그러니까 왜 제가 쇼도 잘하면 좋은 왜 거예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형식적인 소통이라는 거는 그거 어느 정도 하면 사람들이 질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내용적인 소통, 그러니까 정책사한테 그 당시에 시의적절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보면은 그 행사에서 아무리 이제 초등학생이 제안한 어떤 후자에 해당하는 정무적 소통이 약간 부족했던 행사가 아니었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안보 위기라든지 아니면 또 계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제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지난 100일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과를 자축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축제로 했다면은, 정부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것 이후에 그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그 평가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건 성과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상해서 좋아졌다가 성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이번엔 좀 무리하게 좀 기획된 행사가 무리한 아닌가. 행사였다. 그 100일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대통령 취임 보고대회였을 거예요. 대국민 보고대회. 네, 보고대회. 예. 이게 밤 한 몇 시부터였죠? 8시였습니까? 8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했는데 생중계가 됐죠. 저는 뭐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행사에 대한 성격 이해를 못한 분들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도 좀 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행사는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예. 현민이란 이름이 오늘 등장하네요. 청와대 예. 행정관. 근데 엊그제 그 대통령 취임 100일 성과 맡은 자리, 여기도 탁 행정관이 기획한 거 맞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왜 하한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잘했나 못했나 둘째 치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도 군인이 보면은 군인도 자기가 어떤 패스를 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 덕장이 될지 지장이 될지 아니면 용장이 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성향과 결부되어 가지고 하나의 뭐 성향이 나타나는 건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은 예.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소통, 맞아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형식이라는 면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 소통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형식적인 소통이랑 그리고 또 내용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인데, 형식적인 소통이 뭐냐면은 이런 신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게 형식적인 소통이라면은, 예. 내용적인 소통은 뭐냐면 그 시점에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는 게 소통이거든요. 해법. 예. 근데 그런 인수위를 대신했던 게 뭔가 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동을 끝내면서 전체 보고서를 내고 청사진을 다 내서 국민들에게 보고대를 다 했습니다, 이미. 예.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강화문 일본가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 있었어요. 있었죠. 약 20만 건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제안들의 공통되는 주요 이슈들을 여러 개로 정리를 했고, 예. 그 정리된 것들을 해당 장관이나 해당 수석이 답변하고, 또 마지막에 핵심적 이슈 2개에 대해서는 뭐 일자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국민이 제안한 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7월 10일까지 제안을 마감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1시간짜리 짧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행사의 내용은 제안에 대한 답변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 이슈도 7월 10일까지 이슈를 전달하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형식 정말 잘 됐고요. 장관과 수석과 대통령이 답변을 나누어서 하는 모습들은 좋았는데, 예. 이제 있다고 하지만은 예. 이미 대본도 유출됐고요. 예, 그러니까 대본이 나왔어요? 각본이 있었던 걸로 유출되었고, 그렇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이 과연 진짜 아까 허성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진짜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하는 형식이었느냐. 우리가 잘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뭐 다 언론에서 어제 보도를 했지만은 각본이 있었고 각본에 맞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이제 확인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과연 내용적인 소통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허성모 소장님. 예, 뭐 그 말씀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각본이 있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제안했던 걸 정리해서 각본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석으로 그렇죠. 받은 게 그 아니라 제안자들 이미 중에 왔던 것 중에 뽑았다는 가장,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왔던 것 중에 뽑고 그 제안자들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예. 그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게 답변을 누가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는 거고, 이거는 각본이 있는 행사예요. 근데 그 전전날 했던 100일 청와대 기자회견하고는 기자회견은 다르다. 각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행사다. 근데 그런 걸 관계없이 이제 비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이런